안녕하십니까, 시장맨입니다. 제가 그 개폐기 관련된 문의사항이 댓글로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다시 한 단계씩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까지는 요즘에 좀 많이 얘기 나오는 스마트팜 관련된 어떤 연동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처음 단계부터 하나씩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개폐기 주 전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은근히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만드는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보시고 이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제가 시퀀스라는 재생 목록을 갖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기호 보는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자들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그 실장 메모에다가 제가 더 올리지 못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어떤 재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적어서 올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주 전원에 대한 거를 얘기 드리고 제어 전원 그리고 연동에 대한 거 이렇게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농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개폐기 모터는요 48W짜리 제일 많이 쓰고요. 이거는 뭐 우성이든 청호든 아니면 엠파인이든 어떤 개폐기를 쓰시던 대부분 이거 제일 많이 쓰시고 뭐 토크 특성이나 이런 것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전압은 24V DC입니다. 전동기는 그 AC를 사용하는 전동기가 있고요. DC를 사용하는 전동기가 있는데 요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그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그 전동 핸드 드릴 있지 않습니까? 전동으로 쓰는 거. 그게 대략 한 18V DC거든요. 거기 밑에 있는 배터리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빼갖고 연결해서 쓰시는 경우도 계세요. 근데 전압이 낮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늦는데 뭐 임시방편으로 이제 전기가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그 배터리 갖다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배터리로 제어하는 개폐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렸냐면은 그 개폐기 용량 산정이란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선은 제가 주 전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개폐기 용량 산정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주전원 쪽에서는 이제 개폐기 판넬 같은 거 보면은 차단기 들어가 있고요. 220V 같은 경우에는 P하고 N이라고 해서 하나는 이제 뉴트럴, 하나는 그 핫이라고 하는 상이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220V를 사용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은 건 뭐냐면은 이게 TR입니다. TR.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혹시 TR 대신에 SMPS 사용해도 됩니까? 하는 문의 많이 주세요. SMPS요. SMPS 파워 서플라이 뭐 써도 되냐고 문의를 주시는데 써도 됩니다. 저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그 노지에서 쓰는 그런 그 환경이 그 전기적인 어떤 전자적인 환경에서는 되게 척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서지라는 게 있어요. 서지. 가끔 이런 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서지, 뭐 세그, 스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지가 있는데 아마 그 개폐기 내부에 그 다른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 바리스터라는 게 들어있는 경우를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바리스터요. 이게 뭐냐면은 차단기 밑에 파란색으로 해갖고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겁니다. 이게 가끔 농가 가보면 이게 터졌는데도 그냥 쓰시는 경우가 계세요. 근데 이제 터지게 되면 뭐냐면 서지가 들어와서 얘가 대신 터져주고 그 뒤에 있는 어떤 회로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진 게 있으면은 뭐 제거하신 다음에 좀 다시 구매하셔갖고 끼시던가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차단기 밑에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요거는 이제 어떤 다리빨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SMPS 써도 되는데 망가집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보아들이 뭐 모터보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서지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SMPS 이런 뭐 소자 같은 경우에는 좀 깨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력적으로 좀 큰 철기계인 TR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TR 추천을 드리고요. 뭐 쓰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전 써도 된다고 상관없이 얘기 드립니다. 근데 이제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보호회로는 좀 조심히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여기다 지금 TR 했고요. 제가 그 실장면 몰에 들어가면은 그냥 네이버에서 실장면이라는 검색하시면 제거 몰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그 TR이 있고요. TR에 뭐 용량이라든가 이거 다 적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에는 54V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배꼽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27, 이쪽으로 27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입니다.
TR은 말 그대로 220V를 뭐 27V라고 할게요. 그냥 27V를 낮춰주는 거지. 이건 AC예요. AC지. DC로 바꿔주진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쓰는 개폐기는 DC 24V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통해서 AC를 DC로 바꿔줍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소자 그림을 보면은 교류 부분이 있고요. 직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표시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몇 개의 단자가 나오냐면은 3개가 나옵니다. 0V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거 측정해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54V가 떠요. 하지만 요거하고 요거는 플러스 27, 요거하고 요거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뜹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쓰는 모터는 정역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정역. 왜냐면은 개폐기가 이쪽으로 돌 수도 있고 반대로 돌 때도 있어야지 열렸다가 말렸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류 모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가닥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면은 정역이 된다. 지금 이 방법 외에 다른 걸로 정역을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얘기 드린 거예요. 우리가 쓰는 개폐기 모터는 어쨌든 두 가닥만 바꿔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바꿔서,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이게 24V DC니까 27V 들어갔다고 했을 때 대략, 그럼 이렇게 했으면은 반대로 돌리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개폐기에서 두 가닥 나오고 여기서 두 가닥의 전원만 바꿔가면은 모터가 앞으로 돌다 뒤로 돌다 한다, 그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주 전원에 대한 제가 그 실질적으로 만든 개폐기 판넬에 있는 MC입니다. 이게 MC. 뭐 MC 개수가 뭐 3개냐 5개냐 막 그러는데 그거 계속 달아도 되고요. 꼭 짝수로만 가면 됩니다. 하나는 정, 하나는 역, 하나는 정, 하나는 역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바꿔보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3개 쓴 데도 있고 4개 쓴 데도 있고 다 달라요. 하지만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린 이 도면에서는 저는 2개씩 짝지를 지어서 해놨습니다. 개폐기 하나당 MC 2개입니다. 다른 부하 같은 경우에는 다른 MC 개수가 달라요. 홀수가 들어갈 때도 있고 달라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세요. 아까 여기서 하나, 둘, 3개 나왔죠. 근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정이잖아요. 그럼 하나 넘어가고 얘는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 1차만 생각할게요. MC가 우리가 2극짜리 GMC 2P짜리 했습니다. 2P에서 1차 측에 한쪽은 안 쓰고요. 만약에 1개짜리가 있으면 1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스위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짬바 해갖고 넘어가고 짬바해서 넘어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쭉 가는데 자, 이따 허용 전류나 다른 거는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하고 짬바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정이고 이건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단락사고 뭐 쇼트 났다 하고 단락사고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제가 뭐 참조로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는데 변압기 다 탑니다. 그냥 그 뭐라 될까 온도가 다다득 하고 올라가서 공곤하니 약간 좀 이렇게 잘 익는 그런 형태, 아니면 뭐 불이 많이 나갖고 뭐 좀 화재 생길 수도 있고요. 농가에서 한 번씩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뭐 누설전류라든가 아니면 쇼트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생기면 안 되는데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절대 주의할 거는 얘네 둘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납니다. 한번 위로 타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절대 2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도 어떤 제어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그 전기 사고에서 가장 큰 사고는 단락 사고입니다. 이게 뭐 작은 전압이라고 해도 어쨌든 쇼트 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터럽 회로라는 것도 제가 시퀀스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터로 가는 선은 한 가닥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자,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자, 플러스에서 이게 붙게 되면은 이쪽으로 플러스가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퓨즈입니다. 퓨즈. 뭐 1A? 아니구나. 1A가 아니구나. 한 4A 정도 껴있을 겁니다. 퓨즈 용량도 선정하는 방법 제가 시퀀스 재생 목록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 참조하시고요. 이게 농가에서 가끔 이거 떨어진다고 계속 큰 걸로 바꾸시는데 이것도 불납니다.
불나고 모터 망가지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눈 때문에 잘 안 말려서 토크가 많이 걸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가 걸려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퓨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제가 이제 로컬에서 쓰는 이건 스위치가 그냥 우리가 농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뭐냐면은 그 뭐지 자동으로 하면서 뭐 아니면은 그룹 제어라고 하는 게 있고 개별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어 부분에서 좀 자세히 얘기 드릴 건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개별로 쓰는 개별 스위치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잘 안 그렸는데 옆에서 그리면은 이렇게 해갖고 퓨즈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좌측이고 이게 우측이면은 요게 이제 그룹 MC가 되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룹 MC가 되고 이거는 개별 MC가 됩니다. 개별 스위치가 됩니다. 개별. 현장에서 로컬에서 하는 우적이 왔을 때 일중 바로 같이 달치게 하는 그런 거. 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그래서 가고 그리고 모터에서 두 가닥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단자에서 나온 건 한 가닥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중성점에서 뽑은 0V 있지 않습니까? 0V로 바꿉니다. 0V랑 얘랑 연결을 해 놓으면은 얘는 0이고 계속 얘는 플러스였다가 이렇게 만약에 이게 떨어지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선에서는 플러스도 왔다가 마이너스도 왔다가 하면서 하나는 이제 0V니까 전선을 아까 제가 그랬죠? 두 가닥을 바꿔야지 정역이 되는데 정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폐기 용량 산정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세요. 제가 48W 개폐기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48W 같은 경우에는 뭐 옆에 이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꼭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뭐 허용 전압이라든가 아니면 허용 전류 아니면 전격 전류 뭐 이런 용량들에 대한 것들이 꼭 라벨에 붙어 있습니다. 개폐기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개폐기 보면은 개폐기 옆에 용량이라든가 전류값이라든가 다 적혀 있어요. 뭐 최고 전압, 전류 최고 전압 뭐 이런 것도 다 적혀 있으니까 꼭 참조하세요. 꼭 참조하시고 개폐기 용량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48W다. 48W인데 그러면 나보고 그럼 변압기 여기 이제 이 변압기 용량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48W라고 했을 때 이 개폐기가 도대체 이 판넬에 몇 개 들어와서 물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구멍만 있다고 다 물리는 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참 이게 저도 이제 전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구멍만 있으면 되게 좋아요. 뭐냐면은 그 뭐지? 콘센트? 뭐 이런 것도 막 갖다 꽂고 막 그러는데 뭐 그것 때문에 겨울에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거를 물론 뭐 일반인들이 그것까지 뭐 고민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막 꽂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 걸려갖고 막 불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좀 알아갖고 이걸 판단했으면 좋겠다. 자, 구멍만 타고 무조건 꼽는 거 아니고요. 48W예요. 48W. 개폐기 개수 만약에 내가 세 동짜리다. 세 동으로 하겠습니다. 하우스 이렇게 세 동 단동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구짜리 더 넣을게요. 그럼 6개죠, 개폐기. 그러면은 대략 그냥 6, 5, 30 300W예요, 300W. 그러면 저는 약간 여유를 줍니다. 뭐냐면은 과부하 운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변압기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변압기 수명이나 단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약간 여유를 줘서 한 1.2배 정도 여유를 줍니다. 그러면은 3.6전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용하는 전격 그 용량의 TR이 400짜리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인데 잘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500짜리 쓰면 돼요. 500W짜리. 저는 선정을 이렇게 합니다. 500W짜리 쓰면 자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아까 40 몇 개더라? 40 한 동당 8개씩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1중 있고 그다음에 2중 그러니까 1중 있고 2중 있고 3중 있는데 여기 개폐기 이렇게 한 개씩 들어가는 케이스 있고요. 3중 같은 경우에는 측창하고 천창 이렇게 들어가서 둘, 셋, 넷, 다, 일곱, 8개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8개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이런 케이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요거 1중 2중까지는 50W를 써요 대부분. 그럼 4개죠.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커튼이다 보니까 한 150W나 아니면 250W 쓸 때가 있어요. 케이스가 좀 달라요. 그래갖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그냥 계산이 편하게 250W짜리 4개로 하겠습니다. 4개로 하면 5, 4, 20, 200이고요. 그럼 여기는 500, 1000. 이것만 해도 지금 1000입니다. 맞죠? 1000이면 이게 1200이에요. 한 동이 1200이고요. 한 동이 1.2kg. 한 동이 1.2kg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세 동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3.2kg가 필요하거든요. 고민 많이 해봐야 되겠죠. 3.2kg가 되면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2kW까지를 많이 사용해요.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약간 다이오드를 얘기 드렸잖아요. 다이오드가 지금 100A짜리입니다. 100A 200짜리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100짜리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2kg 나누기 예를 들어서 27V라고 했을 때 대략 한 75A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3kg짜리도 있어요. 3kg짜리 있는데 3kg짜리를 하게 되면은 100이 넘어갑니다. 111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조상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무겁습니다. 변압기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2kg짜리도 거의 한 요만하거든요. 이게 무게가 그냥 킬로그램이 그냥 한 거의 20kg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kg니까 거의 20kg 되거든요. 제가 달아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3kg짜리는 이거 만약에 판넬 레버에다 이렇게 부착해 갖고 한다 하면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면은 나눌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누냐? 대략 한 그 1동하고 3동을 나눠 봤을 때 잠깐만요. 이거가 200이니까 1동에다가 1중짜리나 2중짜리 다 묶어도 곱하기 3 하면은 3, 2, 6 600W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1동에 예를 들어 3중짜리 1kg짜리 들어가도 16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3동짜리 2kg 들어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건데 그 변압기 병렬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여기에서 그걸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데 이게 변압기 내부에서 순환전류가 흐른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중성점을 같은 0V라고 그래갖고 같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원래는 이거 접지해야 됩니다. 접지해야 되고 중성점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순환전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꼭 회로 분리는 꼭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요번에는 제가 계폐기 주전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계폐기 용량 산정에 관련된 것까지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자 볼게요. 차단기, 전성물기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좀 칠판이 너무 꽉 차갖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좀 지우고 나서 뭐 다음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설명을 뒤에다 추가적으로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그 다음에 그 전선 굵기라든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